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아내 바람을 알고 나서 아내와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자랑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얘가 지금 하는 말들 다 너무 이상해.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네. 아무래도 장인 장모가 어른으로서 얘를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얘를 좀 설득을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인 장모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당신 딸이 지금 바람을 피웠고 바람 피우고도 이렇게 뻔뻔한 상태인데 와서 좀 얘 좀 혼내주세요. 설득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처가 식구들이 가정을 지키고 이 와이프가 바람을 끝내고 가정에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이혼을 부추겨서 가정을 깨뜨리는데 일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도 이 처가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이 잘 해결됐다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 외도 이 상황에서 처가가 가지는 의미와 처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처가가 갖는 의미, 첫 번째는요, 원인 제공자입니다. 물론 이 아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거에 직접적인 원인은 제공하지 않았죠. 직접적인 원인은 상간남과 아내가 저지른 일인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가계도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내가 지금 저렇게 뻔뻔하게 된 이유? 아내가 이렇게 결핍이 많아서 바람을 피게 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이 된 이유, 또 아내가 성격이 참 독특하고 괴팍한데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가 따지고 보면 처가 쪽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인 장모가 사이가 안 좋아서 너무 많이 싸워서 이혼을 했다든지 이혼을 하고 이 딸이 남의 손에 키워졌다든지 또 장인이 성격이 괴팍해서 뻑하면 장모를 두들겨 패가지고 가정폭력이 너무 심한 가정이라 그 자식들이 다 뭐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뭐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복한 인생을 산 아내들이 아무래도 결핍이 많고, 물론 결핍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렇게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은 아무래도 결핍이 많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내가 지금도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가 결핍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엉뚱한 데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따져보면요, 알고 보니까 장인도 바람을 피웠었더라, 또는 나는 정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장모가 바람을 피워서 상간남이랑 결혼을 해서 얘를 낳았었더라, 그래서 배다른 자식들이 있는 거였더라,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이 피가 어디서 왔겠어, 장인 장모한테서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탁 들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원가족에서 자란 딸이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일구고도 가정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지 못하고 바람을 피우고 이혼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인 장모한테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이혼하든가 아니 뭐 그러든지 말든지, 바람 필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내가 학창시절에 방황을 심하게 해가지고 뭐 그때 이제 뭐 가출을 했었다든지 뭐 혼전에 10대 때 임신을 해서 뭐 애를 어떻게 했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뭐 왕따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렇게 결혼한 남편이 응당 알아야 될 내용을 이 처가 식구들끼리 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쉬쉬해가지고 숨겼다. 어렸을 때 뭐 우울증, 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그런 병력이 있는데 그거를 나는 까마득히 몰랐다, 이번 일로 인해서 알게 됐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가 식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위 하나 병신 바보 만들고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고, 안 다음에도 별다른 손을 써주지 않고 그냥 벌어질 게 벌어졌구나, 니들 둘이 알아서 해결해, 사위 네가 알아서 하렴,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처가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요, 사위를 적 또는 혹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딸 가진 부모의 마음에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고 막 사랑하면서 키웠던 딸이니까 이 딸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막 철석같이 마음에 드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이 남편분이 스펙이 좋고 뭐 허우대 멀쩡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위가 눈에 안 차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도 대부분 사위를 사위 대접해주고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내 딸 남편이니까 막 이렇게 대접을 잘 해주는데, 어떤 가정들은 이 사위를 계속 적대시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호구 삼아가지고 계속 등골을 빼먹으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아내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도 장모도 완전 나르시시스트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장모가 뭐 이 와이프가 자라날 동안에는 그렇게 사랑을 안 줬어. 이 엄마 성격이 괴팍한 거를 이 딸도 알아. 그래서 아내도 사실 이 엄마에 대해서 애증의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 장모가 막 우리 애들도 봐주고 막 와이프랑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열심히 막 노력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새로 원가족을 꾸렸으면 아무리 가까웠던 모녀지간도 좀 멀어져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새로 꾸린 가정에 충실하도록 오히려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나랑 와이프랑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장모가 끼어들고 무슨 부부싸움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보지를 못했어. 뭐 얘기만 하면은 장모가 달려오거나 이 와이프가 쪼르르 처가로 달려가거나 해가지고 꼭 무슨 셋이 사는 것처럼 장모가 중간에 껴가지고 막 우리 부부 사이를 자꾸 뭔가 이간질을 하고 방해를 하는 느낌이 있었다. 바람이 나기 전에는 이런 장모라고 하더라도 그래 와이프랑 사이 좋으니까 우리 애들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니까 하고 사위가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 대접을 하고 잘 지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이 장모가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딱 돌아서가지고 자기 딸을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너 얘기했잖아. 내가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내가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 말렸잖니. 너 저런 애랑 10년을 어떻게 살았니? 막 하면서 내가 그때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갑자기 요 바람난 아내한테 막 이혼의 뽐뿌를 막 넣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이혼해라. 너 앞으로 저 사위 저놈이, 저 성격 이상한 놈이 너를 얼마나 괴롭히겠니? 너 그거 살 수 있겠어? 물론 아무리 네가 바람을 피웠기로서니 제가 지금 저러면 안 되는 거야. 너랑 살 거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랑 계속 살 생각도 없으면서 괜히 집 분풀이만 하는 것 같아. 너 앞으로 괴로워서 쟤랑 못 살아. 이참에 그냥 이혼하고 집으로 들어와. 막 이러면서 이혼에 막 뽐뿌를 넣고 사위를 딱 적으로 돌려가지고 가정회복을 도와주고 이 딸을 다리몽댕이라도 분지르고 너 정신 차려라. 너 그 새끼랑 헤어져라. 너 가정 지켜야지. 너 애들 생각해라. 막 이러지기는 커녕 막 바람을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분이 바람난 거를 알기도 전에 이 딸이 자기네 집에 애들 맡겨놓고 상간남 만나러 가는 거 다 알면서도 애들 다 봐주고 알리바이 대주고 사위한테 전화 오면 지금 뭐 딸 지금 저기 있어 걱정하지 마 애들도 잘 놀아 이렇게 막 알리바이를 대주면서 딸의 외도를 도와주는 부모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인 장모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위에 대해서 아무리 겉으로는 좋게 대할지라도 내 딸 데려간 도둑놈, 내 딸에 비하면 성에 안 차는 놈, 내 딸 정도의 외모와 스펙이면 저거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었는데 내 딸 발목 잡는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 이혼하기 싫습니다. 가정 지키고 싶어요. 딸 좀 마음 좀 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처가가 갖는 세 번째 의미는 아내의 보호자입니다. 요즘은 뭐 다 30 넘어서 결혼을 딱 했잖아요. 그럼 이제 독립적인 남자와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까 2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친정이 뒤에서 막 이렇게 딸을 조종을 하고 부부관계에 막 긴밀하게 간섭을 하면서 마치 무슨 셋이 넷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심각하게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이렇게 외도 문제가 탁 터지면요 아내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면서 너 못 살겠으면 그냥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나오는 처가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딸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내한테는 네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나는 너 편이야 라는 걸 주는 것이 이 아내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막 손자, 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손자, 손녀 생각도 좀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딸이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려고 할 때 손자 손녀를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딸을 설득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딸이 돌아올 때까지 사위를 좀 도와가지고 애들을 케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가족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가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와이프 뒷배에 단단히 이렇게 탁 버티고 서가지고 오히려 뭐 바람난 걸 알고 나서 딸을 너 죽어도 그 집 가서 죽어라. 너 절대 바람나가지고 이혼하고 우리 집 오면 너 절대 못 받아줘. 너 이혼하면 나도 너랑 의절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지 이 와이프가 딱 고립이 되면서 결국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텐데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언제든 와라. 우리 친정은 언제든지 네가 돌아오면 환영이야. 뭐 애들도 데리고 오려면 데리고 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어떤 또 처가 부모들은요. 야 그거 그 집씨야. 결국은 그 집씨잖아. 우리 성씨랑 다르잖아. 그냥 그 집 주고 너만 와. 너 아직 30대인데 앞날 창창한데 너 앞으로 재혼을 해도 10번도 할 수 있어. 너 괜히 쫄지 말고 괜히 마음 약해져가지고 애들 떠맡고 그러지 말고 사위 새끼한테 그냥 애들 줘버리고 너만 와. 이렇게 코치라 하는 처가 부모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처가 식구들 중에 장인 장모 말고도 처가의 이제 여자 형제들, 처형이나 처제 이런 여자 형제가 이혼을 했다. 이혼을 이미 경험을 했다. 이혼 소송을 해봤다.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적이 있다. 막 이런 경우에는요. 이미 이 사람들도 다 도사인 거야. 완전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뺨치게 도사고요. 특히 이렇게 사람 조종하고 사람 쫄리게 만들고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고 자기네들이 다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간이 막 이제 커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혼시키는데 일단 목표는 가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뜯어서 사위 등에 빨대를 꽂아서 돈을 많이 뜯어가지고 이혼을 시키는 게 목표가 돼버려서 얘네가 그 자기네들이 가진 경험, 내가 이혼소송을 해본 경험, 내가 남편이 바람났던 경험 요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아내에게 막 뽐뿌도 넣고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면서 막 코치도 하고 하면서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서 오히려 가정을 막 깨뜨리려고 사단이 막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장인 장모는 우리 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딸이 이 얘네들 버리고 나간다고 하거나 딸이 바람나서 사위가 이혼한다고 하면은 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붙여주려고 노력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면요. 손자 손녀는 결국은 한 달이 건너고 내 핏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놈의 사위 자식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손자 손녀 눈에 안 보이고요. 그냥 그저 그동안 결혼생활 하면서 고생한 내 딸, 사랑 못 받은 내 딸, 오죽하면 내 딸이 딴 남자랑 그 짓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로지 딸 편이지 절대 사위 편, 뭐 손자 손녀 편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 장모 결코 내 부모처럼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인 장모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 아니 뭐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랬겠어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부모는 무슨 부모야. 그것도 나랑 와이프랑 사이 좋을 때나 부모지 나랑 사이가 틀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내 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외도할 때 처가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결코 기대할 게 1도 없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냥 와이프가 애들 두고 집 나갔을 때 애 좀 봐줄 수 있는 정도? 딱 그만큼의 역할만 기대를 해야지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나한테 나쁘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장인 장모에게 의지를 하지도 말고 웬만하면 얘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당신 딸이 바람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럼 이혼하겠네?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이혼할까? 해가지고 결국은 사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